네, 새누리당 대표가 된 이정현 대표 오늘 대통령의 복심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될 때가 됐죠. 탕평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청와대를 방문해서 했던 자리인데요. 자, 그 영상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청와대입니다. 박소영 기자. 자, 네. 몇 명이 간 거죠? 네, 한 13명이 당 지도부가 네.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최고위원들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에서 13명이 방문을 했는데요. 네. 오찬인 만큼 1시간 반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20분을 훌쩍 넘겨서 1시간 50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모습인데요. 네. 지금 메뉴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 점심 메뉴가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요. 그전에는 한식, 정식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바닷가재, 싹스핀 찜에 그리고 네. 송로버섯까지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좋아하는 물냉면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박성호 부국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영상 보셨지만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 앉았네요. 보통 건너편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무엇보다 이렇게 원래 같이 옆에서 네. 모셨던 쉽게 해서 비서 출신이고 네. 그래 아마도 자리 배치에 그런 더 친근감, 당과의 앞으로 더 긴밀한 관계 이렇게 해서 아마 배치했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것이 25분 정도 독대를 했다면서요. 네. 사실 2년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처음 대표 당선됐을 때 네. 바로 이제 2014년 7월 14일 날 전당대회 그 다음 날 오찬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때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만난 게 1시간 20분에다가 따로 김무성 대표와 따로 만나는 건 5분이었습니다. 5분. 네. 근데 오늘 회동에서는 네. 원래 예정됐던 1시간 반을 넘겨서 공개적으로 만난 게 1시간 50분 소요됐고 네. 거기에 따로 이정현 대표와 따로 독대를 한 시간이 25분. 그러니까 5배다. 다시 말해서 김무성 대표와의 거리감에 비해서 네. 이 5배나 어떤 신뢰와 어떤 이런 편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계산. 자, 지금 보시는 대로 2년 전 김무성 대표의 그 청와대 만남과 비교할 때 이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각도가 좀 큰 걸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러나 오늘 대통령 향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개각하게 되면 제발 탕평 인사를 해달라고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각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건의로 드리자면 탕평 인사, 또 균형 인사, 능력 인사,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잘 참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박수홍 국장, 네. 이렇게 탕평 인사해달라. 네. 라는 것 집권당 대표가 그동안 잘 안 했던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실제로 이 건의를 받아들일까요? 우선 탕평 인사를 얘기했다 해서 그동안 탕평 인사를 안 해왔다는 비판이냐 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네. 라고 예의를 깍듯이 갖춰가면서 네. 그러나 사실 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서 탕평 인사를 해달라라고 어떤 개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원칙을 저렇게 제기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든지 또는 비서 출신이다 이렇게 어떤 해서 수직적인 어떤 청와대 분소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오히려 공개적으로 오늘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외부에 바로 이렇게 개각 방향까지도 특히 탕평 인사 특히 본인이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인사 배려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만큼 나는 박 대통령에게 할 얘기를 오히려 기탄 없이 이렇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아니 한 달쯤 전이죠. 국민의당의 김동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국회에서 정말 고성을 지르면서 막말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셨는데요. 그 직전 상황에 바로 이 탕평 인사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너무 경상도 사람들만 많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슬쩍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싸움의 발단이 됐는데 그 발단이 됐던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 그걸 타파하고 대탕평 인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향을 맞춰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중심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영남 출신은 역량이 있어서 시켰고 다른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전에 대탕평 인사하겠다는 말을 왜 했어요? 저도 영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대탕평 서울 인사란 말 사람입니다. 쓰지 말란 말이에요. 왜 지역 편중 인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왜 했어요? 자,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100% 대한민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의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영남권 인사들이 권력기관에 많이 배치되면서 저런 불만을 계속 샀던 건 사실이죠. 네. 그 현재 그 장관급 인사가 26명인데요. 네. 이 중에 호남 출신 인사가 3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현저하게 호남 인사가 너무 기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네.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이정현 그 신임 대표도 그런 어떤 세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미 아마도 이 오늘 저런 것을 공식적인 스타트로 삼아서 아마도 머지않아 있을 개각에서는 저러한 것들이 어떤 장관급 인사 또는 수석 인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반영됨으로써 당청 간에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그 조치가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자, 대통령이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당 대표가 된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8.15 이후에 개각이 예상된다는 전망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 운영도 청와대와 관계에서 굉장히 비춰봐야 될 출발점인데요. 오늘 아침 회의가 굉장히 간단하게 됐잖아요. 박수영 기자도 정치부 기자 시절에 아침 저런 최고위원회의 많이 보셨을 텐데 좀 달라진 거 맞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이정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대로 공개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그전에는 어땠냐. 그전에는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이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보이는 게 그전 회의 모습인데요. 저렇게 한 말씀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정말 어떨 때는 40분씩, 50분씩 걸릴 때도 있었거든요. 네. 어떤 기자들도 지칠 정도로 굉장히 길게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를 다 이정현 대표가 새로 오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필요한 말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회의는 공개 발언 없습니다라고 회의를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인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입을 막는 것 아니냐? 왜 비주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오늘 이정현 대표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포스타임 갖고 바로 회의로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입이 막혀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내실 있는 회의 그게 주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저 뒤에 배경이 잘 보이는데요. 박성부 국장. 저렇게 개파간 싸움이 되는 것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취지는 뭐 이렇게 그동안 이제 봉숭아학당 소리를 들었던 정도로 각자의 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자기 얘기를 막 주관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은 심지어 네. 어떤 경우는 보면은 네. 신문 보도된 것도 제대로 모르고 와서 마구 주관을 얘기하면서 계파 갈등이 심화된 경우가 있었다. 그때는 이제 비박 인사들이 또 적지 않았던 뭐 이런 시절의 얘기입니다만 네. 그것을 명분으로 어떤 정리된 토론된 당의 어떤 결론을 얘기하겠다 이런 것이 취지입니다. 일정 부분은 사실은 뭐 그 집권당으로서 특히 신중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자칫 우려되는 것은 저런 것이 어떤 정말 대표 일단의 대표가 몰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결론을 내서 그 다른 어떤 이견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에 전달될 통로를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것을 이 대표도 또 아마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렇게 아침 회의하는 건 이제 딱 잘랐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국민의당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현 대표 이제 새로 이제 여러 야당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대표도 만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정현 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데요. 두 사람 표정이 굉장히 밝죠. 두 사람 워낙 가깝습니다. 박지원 의원 원내대표가 이정현 대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보시면 이정현 대표가 오히려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허리를 푹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또 선배라고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고향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남 진도고요. 이정현 대표의 고향은 전남 곡성입니다. 네. 워낙 같은 고향이다 보니까
보니까 그리고 같이 국회에서 생활한 시간도 워낙 길다 보니까 인연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은 어떤 대통령, 자기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언제든 전화를 하고 또 새벽에 찾아가고 또 밤에 어떤 메시지를 받고 또 전화를 하면서 그런 신뢰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기자들에게도 정말 그것을 충성심에 바탕해서 어떤 그 아주 강력히 전달하고 이런 데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오늘 이정현 대표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박지원이라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정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정현 대표도 사실은 여기 박지원 대표님께서 내가 야당일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꼭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네. 정말 잘 보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그러한 충고를 해주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떤 좋아하고 존경하는 야당의 선배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두 분은 아주 공통점이 많지만 그러나 둘 다 호남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더 역으로는 호남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내년 대선에서 네. 치열한 어떤 그 민심 획득 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네. 또 사이가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어느 덕담이 오갔냐.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정현 대표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솜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몇 가지 예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박지원 대표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을까요?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확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의 박지원이라고 하면 박근혜의 이정현이다. 저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인 중에 누가 제일 듣는 말을 잘한다고 하느냐.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시죠. 그 말 잘한다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중요한 연설을 할 때 녹음을 해가지고 새벽에 가면은 그걸 틀어주면서 느낌을 얘기를 하라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노래가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경선하면서 연설을 좀 잘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거 그대로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정현 의원, 이번에 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새누리당 그 당대표 뽑는 경선 과정에 유세를 많이 했는데 연설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나 보죠. 저는 이렇게 점포를 받아서 돌리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던데요. 그 실제 현장 연설에서 가장 그 많은 당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이정현이라는 사람의 연설이 가장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거기에는 물론 진정성이 바탕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살아온 길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박지원 선배님이 일러주신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잘하는 그 비법 네. 그것을 나도 이번에 사실 덕을 좀 봤다 배워서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저렇게 배낭 하나 메고 선거운동 사무실 차리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방식의 당대표 경선 방식을 선보였거든요. 자, 자전거 타고 배낭 메고 큰절하고 밀짚 모자 쓰고 자, 박성부 국장. 네. 그러면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합니다. 네. 가장 밑바닥에서 삶을 시작했던 이정현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쪽도 있고 결국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친박당, 도로 친박당이 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어느 쪽에 좀 무게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이정현이라는 대표는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보기 드물게 정말 그 본인은 무수저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그런 속에서 자신이 땀으로 사실 오늘날의 자리를 일궈온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박근혜라고 하는 유력한 지도자의 네. 정말 복심으로서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지겹다고 할 정도로 네.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다시피 하면서 박 대통령을 알리고 그런 분신처럼 그 목소리를 전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자, 그 밑바닥 얘기 듣는 건 좋은데 오로지 대통령의 목소리만을 전달하려고 하고 네. 스피커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에서 비롯된 민심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만 끌어안고 민심과 괴리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느 쪽에 네.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국민이 우려하는 바를 부시시키는 실제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생명과 새누리당의 앞으로의 진로가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금석이랄까 청와대와의 관계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탕평을 좀 건의했잖아요. 호남 인사 너무 영남에 치중된 거 좀 벗어나 주십시오라고 건의했는데 손소 변호사 네. 이거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미 그 대통령에게 이정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네. 보도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러한 그 신임 대표, 더군다나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임 이정현 대표의 그런 부탁 또는 요청을 완전히 그 무시하거나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네. 일단 그 탕평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실제로 탕평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면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게 국민들 또한 야당이 보기에도 탕평이라는 표현에 걸맞을 정도의 인사가 되겠느냐, 네. 아니면 그 정도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겠느냐,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누가 보더라도 탕평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정현 대표에게 힘이 실리고 또한 국정 하반기 마지막 마무리에도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정현 대표가 사실은 경쟁했고 당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에 비해서 그 인사들이 국회의원 할 때 이분은 사무처 직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 밑에 있던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당의 핵심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꺾어주는 일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이정현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고 아까 네.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네. 어떤 당장 그 탕평 인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당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이른바 특검 폐지해서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지금 그러한 우려 그리고 어떤 이정현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극복될 수 있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KBS 그 보도국장과의 전화 통화한 것이 한두 달 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됐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요, 사실은 이 문제, 이정현 대표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이 문제로 좀 공격을 좀 할 법도 했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네요. 좀 허니문 기간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꼭 뭐 허니문 기간, 물론 허니문 기간이라는 측면, 새 대표가 당선된 마당에 너 당신 뭐 과거 이렇게 하기는 사실 정치적으로 국민들 네.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슈 자체는 저는 사실 이미 좀 지나간 것 아닌가. 네. 지금 사실 그 부분을 저도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일단 대응하는 방식으로서는 좀 오버됐고 지나치게 들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홍보수석이 어떤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것은 어떤 홍보수석도 과거에 사실 언론에 대해서 해왔던 건데 네. 그런 것이 좀 어떤 윽박지르는 식으로 고압적이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지금 특조위 자체가 네. 어떤 과연 연장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를 지금 이미 여당에서는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것이 다시 이슈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